네, 반갑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후에 약간 변동성 나오긴 했습니다.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전에 워낙 상승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흐름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한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요. 오후에는 약간 경계 매물 출회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지선 위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 역시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흐름들 속에서 상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 좀 움직임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같아요. 지난주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지난 주말 같은 때는 외국인들 순매수가 시장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대형주 쪽 집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밀릴 리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연기금 쪽이라든지 금융투자 쪽이라든지 이런 기관 쪽 물량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증시는 오늘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물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들까지도 같이 가세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쪽에서의 재료는 딱히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네, 우리 코스닥 시장 먼저 살펴보면요. 지지선 위쪽에서 강하게 상승합니다. 일단은 800포인트 위쪽 마감이 됐죠. 코스닥이 800포인트라니 뭐 이런 생각 들 정도인데, 자, 800포인트 위쪽이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700포인트대 돌파, 그 다음에 원래 이게 400포인트 때부터 지금 800까지 올라갔으니까 100% 올라간 거예요. 네, 지수가요. 네, 지난 3월 말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스닥 쪽에 레버리지를 갖고 계셨다라면 100% 수익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쪽은 더 많이 됐겠죠? 뭐 거의 한 200% 정도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증시는 목마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100%나 상승할 정도의 흐름이라면 종목들은 오죽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먼저 탄생을 했을 텐데, 여기서 주도주들은 대체적으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 치료제 이런 쪽에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서 조금 벗어나서, 왜냐면 많이 올라갔거든요. 조금 벗어나서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을 거란 이야기죠.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일단은 많이 오른 쪽에서는 약간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겠지만,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그런 파생된 업종군들의 종목군들이 또 여기서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패턴 쪽에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경기 호전에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한번 보죠.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뭐 여전히 상승세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보다 조금 덜 오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우려감이 좀 나타났었고요. 오르긴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공격적인 상승이 나타나려면 외국인들 매수가 팍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조건은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전된다든지 뭐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지 간에 일단 뭐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흐름 속에서 기대감들이 커져야 되는 부분인데 요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이쪽으로 매수를 좀 진입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현재 보면은 지수는 많이 오르지 않았죠. 한 30%밖에 안 올랐는데 이 코덱스 레버리지 쪽에서 수익률이 무려 64%,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올라갈 거 생각하고요. 코스닥 쪽은 더 많이 수익이 나와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상태인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100% 이상, 뭐, 진즉에 돌파를 했을 건데, 조금 아깝다. 그러니까, 증시 시장에 대한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유지해 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완전 저점에서 하실 때는 아주 뭐, 편안하게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어쨌건 종합주가지수 상황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급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해놓고 멈춰있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살짝 주춤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막판에도 다시 조금 올려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 마감 시점에서 약간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 외국인 매수가 탄탄하게 버텨줬다. 그 다음에 지지를 계속 해줬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겠고요. 다른 수급으로 온다면 연기금 쪽이 또 이제 약간 애매해졌어요. 이게 순매수 기조 유지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제 변동성 나올 때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렸을 겁니다. 오후에 변동성 조금 나오니까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주범이 이제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지난 주말에도 이제 훅 떨어지면서 매도가 나왔고 또 훅 떨어지면서 매도가 나오고 이렇게 모습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뭐 연기금 쪽에서는 보면 한국 증시의 비중을 줄이고 해외 증시의 비중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일단 세우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수급의 변화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기관의 입장에서는 증시의 방어를 했다라는 역할만 일단 해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떠넘기기가 좀 돼야 돼요. 바통 터치가 외국인들로 들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나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이제 연기금 쪽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연기금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이렇게 자꾸 뭔가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기관에서 외국인이 넘어가는 즉 횡보, 지지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또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시장적 배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만 한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들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고요. 보통 이제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와요. 본전 매도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지금은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본전 매도까지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연기금에서 그냥 물량을 이렇게 외국인에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급에서는 연기금이 매도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장중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이렇게 버텨주는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일단 흔들림 속에서도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융투자자목 보면은요, 매수 계속 들어갔어요. 너무 강했죠? 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지난 주말에 인버스 쪽 매수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인버스 틈 안 주고 그냥 바로 땡겨버렸기 때문에 아마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드는데, 바로 땡겨서, 네, 쭉쭉쭉, 상승 쪽으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오늘은 레버리지 쪽 투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금융투자가 단기적 방향성을 좀 잘 봤었는데 요즘 들어서면서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오늘 좀 같이 좀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 쪽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이제 레버리지 쪽 있죠. 아마도 금융투자 쪽일 거예요.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의 집중 쪽의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쪽 매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금융투자 쪽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좀 살짝 믿기가 어려워요. 얘네들 워낙 손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했다 하면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부담스럽네, 불만스럽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고, 맞네요. 코스닥 이 150 레버리지를 제가 그때 여기서 샀거든요. 5,000원대. 딱 100% 나왔네요. 확실히, 시장이 올라간 만큼 수익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이고, 인버스 쪽 매도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인버스는 사실 지금, 증시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올라오기 좀 어려워 보이죠?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 아닌 이상은 수익을 계속 끄집어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 방향성으로 자꾸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 방향성은 일단 상승 쪽으로 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금융투자가 레버리지. 이번에는 좀 맞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투자가 됐든 개인이 됐든 시장 상승 쪽 베팅하는 것은 저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 보시면
카카오 순 매수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은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이나 이런 것들 매도 잘했네요. 그죠? 오늘 정도 매도가 좀 들어가면 딱 맞는 위치였는데 SK케미칼이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뭐 네이버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입장들 잘 보세요. 네, 이게 제가 이제 100만원 목표 가격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99만 7천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 포인트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예요? 하락 추세가 진행됐었던 과정 속에서 반등으로 가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열려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끝날 때 들어가시면 돼요. 끝날 때. 왜냐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고점에 항상 올라갈 때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될 때 뭐 이미는 아직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꼭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할 때 그럴 때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정이 끝나갈 때 아니면 상승이 이제 출발할 때 아직 주목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들어가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중요하신 인물은 아니잖아요. 동네에서도 중요하신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사 간다 그럴 때 누가 잡겠습니까? 안 잡죠. 그만큼 동네에서 또는 뭐 지역에서 이렇게 중요하신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이 주식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좋은 소식을 들었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소식이 왔을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작업당하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꼭 그 부분들 참고하세요. 너무 올랐다라면 일단 경계하라. 그죠? 네, 세상에 내 편은 누구? 네. 내 편은 누구일까요? 남편도 남의 편인데, 그죠? 남편도 남의 편. 근데 와이프는 내 편인가? 뭐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믿고, 네,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제가 아니고요. 스스로를 믿어야 된다는 게 스스로의 분석을 믿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전략들을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장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녁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좀 나오긴 할 텐데, 이제는 좀 큰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중소형주, 경기 민감주, 대형주, 뭐 이런 쪽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덩어리 공략하면서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콩고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요,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박아 놓으세요. 특별한 거 아니면,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아니면 그냥 박아 놓으시면 알아서 지들이 올라갑니다.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새로운 종목 공략하실 때는 이렇게 덩어리 쪽 공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 내에 원래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없다 그러면 신규 매수가 들어가셔도 괜찮겠죠. 아직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에 대한 부분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들 만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